네, 드디어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문제 짝수형 오전 34번, 35번 문제 해설 영상으로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도 대단하네요. 시험도 끝났는데,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만 공부하시는 나름 50대 이상 분들, 60대, 70대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차분하게 들으시고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꼭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이론이나 강론 부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꼭 챙겨 보시고요. 여러 문제지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까지 오면서 거의 4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도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보람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보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35번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푸시고요. 좋아요, 구독, 또 주변에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필기 문제 마지막 34번,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자, 그죠? 미리 연명, 수명을 더 연장하는 의료를 할 의향이 있나 없나에 대한 어떤 문서죠. 그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5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자, 2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자,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 등록해 두는 겁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적극적인 안락사와 같다. 자, 연명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적극적 안락사 아닙니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거죠. 연명의료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도 중단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자, 연명의료라는 것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게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해야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책 500페이지에서 50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 있어서 임종요양보호에 대한 설명이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임종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말기 환자가 될 수도 있다. 말기 환자일 때 의식이 있으면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하면 되지만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자,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병을 앓고 있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 또는 등록해 둘 수 있다. 자, 작성 또는 등록해 두는 겁니다. 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자,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는 데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겠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자, 그럼 의사가 모두 2명이 됩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 한 명으로부터, 이 2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시한부 환자라고 들었죠?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한부 환자, 말기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란 그럼 무엇인가? 그죠?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을 의향을 나타내는 서류죠. 그럼 연명의료란 뭔가? 임종 과정에 있는, 죽음을 앞둔 그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그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그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기 보면 5번에 보시면 혈액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되죠? 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향을 명시해도, 그래서 명시해서 중단돼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한 공급은 임종까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이 제공되어진다,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관련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그죠? 어쨌든 이런 시술인데 혈액이 발생하면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중단되면 심폐소생술은 중단되는 걸로 아셔야 합니다. 자, 중간에 보실까요?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그렇죠? 치료를 해도
뭐 완쾌가 되거나 나아지는 사항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겠죠.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는 그냥 자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점에서 존엄사, 존중해주는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직접적으로 막 안락사를 권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몸에 더 악영향을 이제 끼치겠죠. 그러면 죽음에 서서히 더 다가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안락사를 시키는 것과 뭐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가 되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안락사를 할 때까지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꼭 설명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더 살기 싫으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저를 바로 죽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뭐 그런 게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뭐 적극적 안락사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치료는 중단하지만 그래도 목숨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영양분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산소도 단순 공급은 하는 거니까 소극적으로 안락사를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나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되죠. 그죠? 자,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와는 유사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것은 안락사, 적극적으로 죽게 해주세요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여기 3번에 보면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가 잘못되었죠. 다르다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인 2번 보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이 맞죠? 자, 그리고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거 중단해 달라고 이거 하지 않겠다 라고 철회시켜 주세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안 하겠다 해놓고서는 하겠다. 그죠? 이렇게 의견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시행된다. 두 분의 의사가 시한부, 말기 환자라는 것을 판단을 같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행이 되는 겁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부분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누가 하느냐?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한다. 대리 작성 아닙니다. 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이다. 그죠? 그리고 작성 후 등록은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다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3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자, 필기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는 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자,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증상이나 징후를 얘기하는 거죠.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한번 볼까요?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는 징후가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다 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기 책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책 보시면 임종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정지가 해당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호흡이 규칙적이다. 정지 상황이 아니죠. 아주 건강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서 정지되는 상황이 되어야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임종이죠.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따뜻하다는 것.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는 것도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체의 어떤 전신이 제대로 흘러간다는 건데 지금 임종은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과는 완전 반대죠. 자, 임종 징후. 자, 그 전에 아까 여기 임종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한다. 임종기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이해해야 돌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임종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자, 임종 징후에는 1번 대부분 누워있게 되며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진다. 대부분 누워있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누워있게 되고 이러면 근육 긴장도도 감소하겠죠.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자, 임종이라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되지도 않고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거의 흐려지겠죠. 혼수 상태에 빠진다. 3번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자, 신체 모든 기능들이 감소하고 거의 제로 상황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자, 불규칙적이면서도 아주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를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고 합니다.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호흡이 점차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5번 손발이 차가워지겠죠. 여기는 피부가 따뜻해진다고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혈관에 있는 그 부위가 파랗게 변해서 피부 내로 비치겠죠. 피부 밖으로.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자,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근육의 긴장도가 풀려서 감소해서 항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도 틀렸고, 자, 5번에 보시면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자, 근육 긴장도의 약화로 떨어짐으로 해서 저하로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는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입니다. 자, 책 2번에 보시면 임종 적응 단계에 있어서 임종 적응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부정, 처음에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우울, 타협을 하게 되고 우울증을 겪고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임종 적응 단계도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 했죠. 제가 여기 구체적인 거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부정하는 단계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단계고요. 자, 믿을 수 없다 해서 분노로 넘어갑니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하며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는 단계가 분노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는 분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타협은 이제 제3의 길을 선택해서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들고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을 조건적인 걸 얘기하면서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 우울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지고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고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한데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수용을 한다고 하죠. 자,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공부할 때, 그 학원에서 공부할 때 임종기 단계에서 엄청나게 수업 중에 울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선생님께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제 우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무슨 이유인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좋은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목표는 일단 성취를 하시고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되시는 경우에는 내 부모님, 내 이웃,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요양보호 업무를 하게 될 때 타인을 만나서 그런 내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 모두 정말 진정성 있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같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정말 바라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실기 영상 올리도록 하기는 할 텐데 다 올릴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이 이론이나 강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주말에 보통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주말에 쉬지도 않고 타이핑도 하고 스캔도 받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려울 때는 반복적으로 틀어놓고 듣거나 또 큰 화면으로 이 책 내용 부분을 살펴가면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 TV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주변에 또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동안 감사합니다. 파이팅!